네,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을 치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화요 천막회로 시작하겠습니다. 천막에 깃발이 되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도 여야 간에 서로 의견 대립이 심한 정치 현안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발표 이후에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문자 보고에 이은 대감 게이트 시즌 2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또 최재 감사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조기현 변호사님부터 관련 의견 들어볼까요? 감사원의 그 감사원장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국정원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정권의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성이라는 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다고 하면 그 감사원이 하는 감사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 경우를 보면 감사 착수에서부터 보도자료 형식의 결과 발표 그리고 또 이어진 오늘 검찰의 사전 영장 청구까지 기획돼서 일사불란하게 정광석화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과정 전체를 따져보면 감사 착수할 때 논란을 여지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이 주요한 사안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감사 결과를 보고할 때도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감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또 감사위원회 반발이 있으니까 수사 의뢰라는 보도자료 형식으로 꼼수를 쓴 거죠. 이런 감사 진행 또 실체 내용 절차 모든 위법사항이 명확하기 때문에 감사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발을 통해서 진상이 규명돼야 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했다 하는 주장입니다. 예, 어제 민주당 박홍근 위원장의 그 지적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공소장을 방불케 하는 감사원이 공소장을 방불케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 내용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감사원법하고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을 어겼다. 이런 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원의 발표 내용에서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이 그러니까 고 이대준 씨가 생존해 있던 시간 3시간 그다음에 그 시간 동안에 어떤 구조 지시도 대통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고 그다음에 북한의 협조 요청도 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 내용도 그렇고 사살되고 난 뒤 시신이 소각된 이후에도 청와대 안보실이 자진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 이대준 씨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그 위기의 순간에도 국가안보실장은 7시 30분 칼퇴근을 했다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 이대준 씨가 사망한 바로 몇 시간 뒤에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하고 그다음 거기서부터 완보이스로 자진월북으로 몰아가고 그 몇 시간 뒤에 국정원과 국방부가 106건의 첩보 자료를 무단 삭제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나왔고 오늘 아침 언론에는 국정원이 합참보다도 51분 먼저 알았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면 실제 시간은 7시간에서 더 늘어나거든요. 그동안에 뭐 했냐 이것도 지금 밝혀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며칠 전 9월 27일 날 관계장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가 시신 소각을 너무 단정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 부분을 국방부 장관이 다시 분석하라고 지시를 내린 이후에 시신 소각 추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우리 국민의 사살 소각과 관련된 부분을 이런 내용을 밝힌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거는 감사원이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고 역사적인 의무입니다.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이 무슨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감사원법과 사무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제가 오늘 낮에 감사원법도 뒤져보고 사무규칙도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그 관련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의 억척이고요.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 궁여지책을 하는 정치적
공세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뭐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월북몰이를 한 것이 드러난 것인데 감사에 대한 절차 문제의 하자를 들어서 지금 대감 게이트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의 개시나 감사 결과 보고서 발표 같은 경우 지금 내규상으로 돼 있는 규칙이나 이런 것들 절차를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감사원의 일방적 주장이죠.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감사원법 1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 나열이 돼 있는데요. 주요 감사계획에 대한 것도 의결을 받게 돼 있고요. 감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발표할 때에도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 착수할 때 감사 계획 부분이 내규로 위임됐다는 걸 유병호 사무총장이 주장하는데 그거는 연간 감사 계획이 수립되고 주요 감사계획이 다 나온 상태에서 관련된 감사를 추가하거나 일부 감사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다시 감사위원회 소집해서 의결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정도에 한해서 이제 위임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당초 감사계획에 포함된 내용도 아니었고요. 갑자기 해경과 국방부가 번복하는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 바로 감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또 유병호 사무총장이 취임한 지 이틀밖에 안 된 날입니다. 이런 경과를 보면 이 명확하게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착수해야 될 감사를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착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감사 결과 발표도 이건 명확히 의결 사항입니다. 그것도 감사원법 12조에 나열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감사 결과 발표로 하지 못하고 수사 의뢰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겁니다. 물론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퇴직한 공무원이고 모든 증거는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주인멸이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감사 내용이 공표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 위반 사항이 있고요. 내용적인 측면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월북몰이라는 그 단어로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모든 첩보와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국방부나 당시 안보실의 판단은 월북으로 추정되고 그렇게 판단된다는 내용이었고 이에 대해서 당시 국민의힘도 국방위원회에서 다 확인하고 월북으로 본 정황이 선명하다는 입장을 당시 국민의힘 측 간사가 그런 입장을 그 기자들에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2020년 9월 24일 국방이었는데요. 하루 종일 회의하고 저녁 9시에 나와서 그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지금 오늘 그 감사원이 발표한 그 보도자료에 보면 그 실체 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계속 첩보 내용을 분석하고 확인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국방에 들어와서 국방부 장관이 관련 첩보의 내용이나 관련된 판단되고 확보된 자료들을 다 공개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브리핑한 내용이고 이제 그게 지금 와서 그 감사 결과의 내용을 보면 이 실체관계를 뒤엎을 새로운 사실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한 흠집을 내기 위해서 무슨 퇴근 시간 같은 걸 언급하거든요. 실제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를 임무를 방기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한자적 붕대.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월북 추정을 본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근거로 썼는데요. 그러면 그게 그러면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어선에서 구조됐다가 다시 뛰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이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려면 그 뒤엎을 만한 반증이나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정황을 가지고 월북으로 본 것이 잘못됐다는 판단하고 그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지금 다 수사 의뢰한 거거든요. 실체적 관계에서도 새롭게 확인되거나 감사 결과에서 정말 월북으로 본 것이 잘못됐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의 주장은 결과를 정해놓고 짜맞추기 감사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 뭐 조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팩트를 해석하는 것도 전혀 다르네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지적하고 바로 잡겠습니다. 9월 24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비공개 회의를 한 거는 맞습니다. 하루 종일 하셨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시 47분부터 2시간 반 동안 했고요. 일방적으로 브리핑을 한 다음에 문답도 없었고 질의응답 없이 끝났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근데 뭐 보도에 의하면은 월북이 맞구만 하는 뭐 그런.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드리는 겁니다. 9월 22일 날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죠? 9월 22일 날 9시 30분에 시신이 사살되고 소각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몇 시간 뒤에 새벽 1시 30분인가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리고 그다음에 새벽 시간에 국방부하고 국정원의 자료 106건의 첩보 자료 무단 삭제됐습니다. 됐고 그 이후로부터 완보이스로 자진월북으로 일관되게 하라는 지침이 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국방위원회 회의는 사고가 터진 거로부터 만 이틀 뒤입니다. 7시 47분, 오후 7시 47분입니다. 오전이 아니고. 그리고 2시간 반 나갔을 때는 이미 청와대 안보실을 비롯한 관계 부처들이 다 입을 맞췄을 때입니다. 그 자료를 일방적으로 편집해서 2시간 반 준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에 SI 특수정보라고 하는 감청 자료를 한 특수정보도 편집해서 들어온 겁니다. 나중에 하태경 의원이 발표를 했지만 7시간 녹음 분량 중에서 감청 자료 중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왔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 그러는데 월북으로 몰아간 사람이 월북이라는 증거를 대야지 왜 월북이 아니라고 그 말을 그건 말장난입니다. 그건 안 되는 얘기죠. 책임 있는 국가기관이 이게 월북이다 그랬으면 왜 월북인지를 책임 있는 국가기관이 얘기를 내놔야지. 그럼 월북 아니라는 증거는 뭐냐라고 물을 건 아니죠. 그걸 국민한테 묻는 겁니까? 누구한테 묻는 겁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이미 사태가 벌어지고 만 하루가 가기 전에 청와대 안보실을 비롯해서 모든 관련 기관들이 입을 다 맞췄습니다. 그 뒤에 나온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갖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뭘 했느냐, 우리 국민을 지키는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청와대가 그때 구조 지시를 내렸는지 아니면 합리적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까면 됩니다. 보면 되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한다면 감사원이 요번에 20명에 대해서 뭐 5기관 20명에 대해서 직권 남용 무슨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혐의로 고발을 했으니까 거기서 시간이 가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월북으로 입을 맞춘 이후에 뭐 국방위 회의에서 보고가 됐다 이렇게 있었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감사원 보도 자료를 아무리 봐도 입을 맞춘 걸로 그렇게 그 시점에 단정을 완보이스로 지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고 확인하고 이런 지시들은 계속 내려가고 있었고 다만 SI 첩보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월북으로 볼 수 추정된다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 결과를 보면 월북으로 입을 맞췄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쭉 내용 자체가 월북으로 단정한 것이 문제라는 식으로 감사 결과를 맞춘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아니요. 중간 결과 보고서, 중간 발표 보고서를 보면요. 그 완보이스로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 감사원 결과에서 그 앞뒤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마치 사건을 사건을 조작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고요. 자료 삭제. 무슨 자료를 어떻게 삭제했다는 건지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삭제하고 없으니까 뭐 남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첩보 보고서 다 있죠. 국방부 60건하고 40. 그게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 삭제했다는 내용이 뭔지 감사원이 밝혔습니까? 그 구체적인 대목 리스트를? 무단 삭제를 했는데 어떻게 밝힙니까? 그 내용은 지금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민주당 대책위원회 국방부 갔을 때 SI 첩보 관련된 원 장부 전자 기록이기 때문에 그 흔적만 남아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원 소스는 국방부 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배포되는 과정이나 이 공유되는 선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분이 삭제될 수 있는데 원본이 있는데 어떤 자료를 삭제한다는 건지. 원본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방부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자료 삭제라고만 하면 마치 중요한 삭제입니다. 그냥 삭제가 아니고 중요한 첩보 자료를 삭제한 것처럼 지금 감사원 얘기했는데 구체적 자료를 얘기를 하셔야죠.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이미 그거 법에 따라서 기록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로 그 비공개 회의록 안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먼저 보면 됩니다. 그 부분 같이 협조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최초에는 민주당에서 이게 국가 양쪽 다 까자 이 말이죠. 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합치면 양쪽 다 깔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당인 지금 국민의힘이 감당할 수 있느냐를 오히려 우려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실체 확인을 이런 식으로 본질을 흐린다면 아니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여야가 까든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다 공개하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의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간략하게 두 분 의견을 들으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이 검찰에 고발하기로 민주당이 의결을 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얘기를 했고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는 수령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자 조청래 부원장님부터 고발과 관련한 의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들어볼게요. 우선 김문수 위원장의 그 발언은 제가 보기에도 좀 너무 나갔다. 저는 그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 모욕죄와 위정죄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제가 볼 때 민주당 의원들이 의도를 갖고 사실상 물은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물으면 이런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김문수 위원장은 자기의 주관이 아주 강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꾸며가면서 대답하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질문을 거리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헌법에도 명기됐던 양심의 자유고 사상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무슨 국회 모욕죄로 가는 거는 제가 볼 때 너무 나갔고요.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 광화문 내거리에서 친북단체가 김정은 찬양대회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열고 열렬히 지지한다 그러고 한번 방문해 달라 이런 거 했는데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자신들의 그걸 돌아보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1분 드리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국민의힘이나 현 정부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요. 너무 남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사안에 있어서는 김문수 위원장의 직위나 역할을 때문에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이 노사정 대화,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대표입니다. 이분의 역할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계속 확대되느냐 아니면 사회적 대화가 가능해서 이 국민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될 뿐인데 이념적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셨다는 건 문제고 이것은 국회 모욕에 해당되고 또 가정에서 증언에 있어서도 위증의 혐의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게 형사 고발 절차로 가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푸는 게 낫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김문수 위원장의 역할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경산노위 위원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라는 건 두 분이 공통적이었는데 그게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부원장님, 조기현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